합성함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함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규칙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를 더하시오라는 규칙인 거고 gx를 x제곱이라고 그러면 제곱을 하라는 규칙이잖아. 어떤 숫자를. 그럼 이거를 섞어서 규칙을 만들자는 얘기야. 두 가지 규칙을 섞자고. 알겠지? 그거를 우리가 함수의 합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함수의 합성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섞는다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 2, 3이라는 집합이 있어. 이거를 F를 적용을 해보자고, F를. 그러면 F라는 건 2를 더하시오라는 규칙이야. 그러면 각각의 숫자에 2를 더해요. 그럼 2를 더하면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잖아. 자, 이번에는 여기에 g를 적용을 해보자고. 그러면 g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제곱하시오라는 규칙이야. 그러면 제곱을 하면 9가 되고 16이 되고 25가 되잖아. 그러면 이 규칙에 대해서 처음부터 1, 2, 3에서 바로 9, 16, 25로 가는 규칙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F하고 G를 섞었다. 같이 적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규칙을 동시에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새로운 계산 규칙. 이거를 우리가 함수의 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근데 함수의 합성은 어떤 기호를 쓰냐면 동그라미 기호를 써요. 그러니까 뭐 F 동그라미 G라거나 H 동그라미 K라거나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또는 서클 또는 합성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F 합성 G라거나 F 서클 G라거나 F 동그라미 G라거나 이렇게 읽어도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떤 함수를 먼저 적용을 했냐면 F를 먼저 적용하고 G를 나중에 적용을 했잖아. 그죠? 근데 이제 함수의 합성에서는 이 적용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거야. 어떤 거를 먼저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F를 먼저 적용하고 G를 나중에 적용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함수 합성의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요. 뭐냐면 먼저 적용된 규칙을 뒤에다 적어라. 함수 합성은 먼저 적용된 함수를 뒤에다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F하고 G를 섞어놨는데 F를 먼저 적용했고 G를 나중에 적용했잖아. 그럼 이거를 G, 서클, F 이렇게 써줘요. 알겠죠? 이렇게 하도록 규칙을 만든 거야. 그럼 이거는 F를 적용하고 G를 적용하시오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 G 서클 F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G 서클 F X 이렇게 쓰기도 하고 G F 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 알겠지? 그런데 우리 그 언어에서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약간씩 좀 다른 게 있잖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걸 뉘앙스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이것도 좀 그런 거예요. 같은 건데 뭐냐면 이거는 선언적인 의미야. G라는 함수하고 F라는 함수를 합성을 했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X를 좀 강조를 한 거야.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크게 자 G하고 F하고 합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G하고 F 합성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 합성에 의해서 1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고. 이제 그걸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이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실제 계산을 하는 실무자 입장 뭐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좀 크게 이렇게 보는. 근데 어쨌든 다 의미는 같아. 다 합성이라는 의미야. 알겠지? 그래서 합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F를 먼저 적용하고 G를 이건 나중에 적용을 했는데 만약에 G를 먼저 적용을 하고 F를 나중에 적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1, 2, 3, 1, 2, 3 있어요. 그러면 G라는 거는 어떤 규칙이었냐면 제곱을 하라는 규칙이잖아. 그러면 이걸 각각 제곱하면 1이 되고 4가 되고 9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는 플러스 2를 하라는 규칙이야. 플러스 2를 하면 3이 되고 6이 되고 11이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서로 어때? 다르지? 달라.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거는 G를 먼저 적용했고 F를 나중에 적용했으니까 F 서클 G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G 서클 F하고 F 서클 G는 서로 어때요?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계산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달라지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도 답이 같아요. 근데 이거는 순서를 바꾸면 답이 다르잖아. 그럴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합성에서 또 우리가 알아둘 게 그러면 H 서클 G 서클 F H 서클 G 서클 F 자 이렇게 있는데 G 서클 F를 먼저 계산을 하고 H를 계산을 하는 것과 H 서클 G를 먼저 계산을 하고 F를 나중에 계산을 하는 것과 자 이거는 뭐냐면 괄호를 옮긴 거야. 그지? 괄호를 옮겨. 그러면 이거는 서로 같아요. 자, 같은 이유는 조금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알아볼 거고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옮겨도 결과가 같아지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래.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그 계산 규칙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게 이런 규칙이 있어. 그래서 교환법칙은 순서를 바꿀 수 있느냐 이거고 결합법칙은 괄호를 옮길 수 있느냐 이건데 함수의 합성에서는 교환법칙은 성립이 안 되고 결합법칙은 성립이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결합법칙은. 그래서 괄호를 옮겨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괄호를 옮겨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괄호를 없애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괄호라는 게 계산 순서를 정해주는 건데 괄호가 있는 걸 먼저 계산하게 돼 있잖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쪽을 먼저 계산을 하나 이쪽을 먼저 계산을 하나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 그냥 괄호 없애고 알아서 그냥 계산해.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앞에서부터 계산하든 뒤에서부터 계산하든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함수의 합성에서 교환법칙은 성립이 안 되고 결합법칙은 성립이 된다. 그리고 이제 항등함수하고의 합성, 항등함수. 우리가 그 항등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 가지 함수에서. 항등함수는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쏘는 거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쏘는 거.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i를 한번 추가로 넣어보자. i를 i가 뭔지 알아요. 항등함수를 i로 표현해. 항등함수를 i로 표현해.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쏜다 그랬잖아. 그러면 9는 누구를 쏴야 돼? 9를 쏘건
16은 16을 쏘고 25는 25를 써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같지? i를 여기 앞에다가 합성을 해보자. 그러면 i라는 건 자기 자신을 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2를 쏘고 있는 것은 누구겠어? 1이겠지. 2를 쏘고 있는 건 누가 쏘고 있겠어? 2가 쏘고 있겠지. 자기 자신을 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등함수면 쏘는 애만 알아도 맞는 애가 누군지 알고 맞는 애만 알아도 쏘는 애가 누군지 알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쏘고 있어야 되니까. 항등함수를 앞에다 두든 뒤에다 두든 결과가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F 서클 I나 I 서클 F나 같고 이건 그냥 F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마치 곱셈에서 곱하는 거랑 같은 역할이에요. 곱하기는 생략하고 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것처럼 항등함수하고의 합성은 함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수의 합성을 알아봤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결국 얘가 지금 뭐였냐면 G 서클 F였잖아. F를 먼저 적용하고 G를 나중에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F가 어떤 식이고 G도 어떤 식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식을 만드는 방법. 식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자, G 서클 F를 GFX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G하고 FX가 뭐였냐면 X 플러스 1이었다고. 그럼 GX 플러스 2는 어떻게 계산하는 얘기냐면 G의 원래 규칙이 GX를 X제곱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거를 제곱을 시켜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X 플러스 2를 제곱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럼 이게 이제 합성함수고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거는 식을 섞는 거야. 식을 섞는 거. 근데 섞는 순서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또 쓰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배웠다. 자,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4, 5, 6이 있는데, 자, 2는 4를 쏘고, 2는 6을 쏘고, 3은 5를 쏴. 자, 이런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하자. 근데 보면, 야, 얘도 맨날 화살 쏘고 있고, 얘도 맨날 맞고 있고, 막, 억울하잖아. 어?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이쪽으로 가자. 어? 그러니까 맨날 맞던 애가 이제 대신 반대로 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역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는 애하고 맞는 애를 역할을 바꾼 거를 역함수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1이 지금 4를 쏘고 있었으니까 4는 누구를 쏘고 있어? 2를 쏘는 거야. 자기 나를 쏜 애를 쏘는 거야. 다른 애를 쏘는 게 아니고. 그럼 2는 6을 쏘니까 6은 2를 쏘고 3은 5를 쐈으니까 5는 3을 쏘고 이런 거를 역함수라고 한다고. 자, 그런데 그러면 역함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F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1제곱을 시켜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거는 F 역함수 또는 F 인버스라고 읽어줘요. 인버스가 역함수라는 얘기야. 근데 발음할 때마다 알자를 발음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인버스 그럽니다. 알았지? 원래 인버스야. 자, 그래서
F 인버스 이거는 역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다. 그러면 역함수를 만들면 뭐가 바뀌냐면 그러니까 역할을 바꿨잖아요. 역할을 바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화살 쏘는 애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화살 맞는 애를 치역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치역이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이 치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데 그러면 역함수를 만드는 데는 뭐 조건은 필요 없느냐?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요거 자체로는 함수가 되는데 문제가 없죠.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볼 때는 y쪽은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x가 성실하게 화살을 한 발씩 쏘고 있으면 함수가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역함수를 만든다 그래봐. 역함수를 만들면 화살 맞던 애가 화살 쏘게 되고 화살 쏘던 애가 화살 맞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정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놓고 보니까 이제 얘가 화살을 쏴야 되는데 그럼 이거 함수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그렇지. 7이 놀고 있잖아. 함수는 노는 꼴을 못 본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함수가 안 된단 말이야. 자,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도 이것 자체로는 함수인 거에 문제가 없죠. 근데 역함수를 만들면 어떻게 돼? 함수가 돼야 안 돼? 왜? 5가 양다리지? 이것도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역함수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그 역함수를 만들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 Y쪽에서도 화살을 다 한 발씩 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돼. 그렇게 준비가 된 함수가 뭐냐면 바로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 되면은 X하고 Y가 개수가 똑같아. 그리고 한 번 맞은 애를 또 안 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각자 한 발씩 쏘고 한 발씩 맞게 그렇게 딱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돌려도 그대로 함수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역함수가 될 조건이 1대1 대응이었어야 한다.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었어야 역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해보자. 역함수의 성질. 자, 이 반대로 화살을 쏘는 것을 우리가 역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무엇이 될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역함수는 일단 한 번 역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쏘기로 한 거야. 근데 다시 또 역함수를 만들어.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쏘게 역할이 또 바뀌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원상복귀가 돼버리잖아. 처음이랑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F가 돼. 처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쏘기로 했다가 바꿨단 말이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쏘기로 했어. 근데 또 바꿨어. 그럼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쏘는 거잖아. 그러면 처음이랑 똑같아진다. 그래서 인버스 두 개가 부딪히면 같이 없어져요. 이거는 우리가 집합에서 요집합에 요집합을 만들면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오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자고.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그러면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 뒤에다가 F 역함수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역함수를 붙인다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역함수라는 건 4가 2를 쏘고 5가 2를 쏘고 6이 3을 쏘는 게 역함수잖아. 어? 그럼 그거를 옆에다가 쓰란 말이야. 그러니까 4가 2를 쏘니까 4가 2를 쏘고 5가 2를 쏘고 6이 3을 쏘고 이렇게 역함수를 이 오른쪽에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1이 2를 쏘고 2가 2를 쏘고 3이 3을 쏘잖아요. 자기 자신을 쏘게 됐어. 자기 자신을 쏘게 되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 항등함수.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F를 먼저 적용을 했고 F 인버스를 나중에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합성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뭘 먼저 써야 돼? F 인버스. 그렇지. F 인버스 서클 F 이렇게 써줘야지. 그래서 F 인버스 서클 F를 했더니 함수가 나. 자기 자신을 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F가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F 인버스를 붙여보자. F 인버스를 여기 이거 왼쪽에다가. 그럼 F 인버스는 4가 2를 쏘고 5가 2를 쏘고 6이 3을 쏘는 거잖아. 그러니까 4가 2를 쏘고 5가 2를 쏘고 6이 3을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뭘 먼저 적용했어? F 인버스를 먼저 적용했지. F를 나중에 적용했고. 그럼 이건 어떻게 써줘야 돼? 먼저 적용된 규칙을 뒤에다 적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F 서클 F 인버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돼? 결국 4가 4를 쏘고 5가 5를 쏘고 6이 6을 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상등함수가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F 인버스 서클 F하고 F 서클 F 인버스하고 이거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얘도 항등함수고 얘도 항등함수야. 근데 이게 함수가 똑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이게 꼭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게 F 인버스 서클 F는 1, 2, 3에서 시작을 하는 함수고 F 서클 F 인버스는 4, 5, 6에서 시작을 하는 함수라고. 그래서 이게 서로 달라. 알겠지?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는 그 직접 이 대응 규칙을 살펴봐야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것도 항등함수고 이것도 항등함수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서로 다른 함수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숫자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같게 만들 수 있어요. 같게.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똑같으면 돼. 그러면 이걸 순서를 바꾸더라도 같은 게 나오잖아. 자, 그래서 정의역하고 치역이 처음부터 같았으면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 정의역하고 치역이 같으면 이때는 이게 서로 같은 함수예요. 이 조건이 없으면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합성함수의 역함수. 자고 있었어? 그 자고 있는 거 치고 일찍 왔네?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 그 내용 정리 27페이지가 내용 정리 27페이지. 자, 여기에 F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G를 갔다고 해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F를 먼저 적용했으니까 먼저 적용된 규칙을 뒤에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G 서클 F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이 G 서클 F의 역함수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말이야. G 서클 F의 역함수는. 그러면 지금 F에서 G까지 와서 여기에 도착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이제 반대로 돌리란 얘기잖아. 그럼 이거를 반대로 돌리면 G를 먼저 돌려야 돼? F를 먼저 돌려야 돼? 먼저. 그렇지. G를 먼저 돌려야지. 여기까지 이제 도착했잖아.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어디서부터 빠꾸를 해야 돼? G부터 빠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G를 먼저 돌리고 F를 돌려야 제자리로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거 역함수를 만들 때는 뭐가 먼저 적용됐어요? 얘가 먼저 적용됐잖아. 그럼 먼저 적용된 규칙을 뒤에다 적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 이 인버스를 갖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순서를 어떻게 했어요? 바꿨단 말이지. 그래야 제자리로 올 수 있다고.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만들 때는 여기 인버스를 전개를 하고 순서를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서 H까지 갔단 말이야. H까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먼저 적용된 규칙을 뒤에다 적으니까 제일 먼저 H를 적고 G를 적고 F를 적을 수 있겠죠. 이것의 역함수를 만들면 그러면 뭐부터 돌려야 돼? H부터 반대로 돌려야지. 그리고 G를 돌리고 F를 돌려야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얘가 가장 먼저 적용이 됐잖아. 그러니까 먼저 적용된 규칙을 뒤에다 적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H 인버스를 제일 뒤에다 적고 그 앞에 G 인버스를 적고 그 앞에 F 인버스를 적어야 제자리로 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식에서 보니까 인버스를 다 분배를 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됐어? 다 바뀌었지?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를 바꿔야 한다. 이런 성질을 갖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식에서는 역함수를 어떻게 찾느냐, 역함수를.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근데 방금 역함수가 근본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역할 바꾸기잖아, 역할 바꾸기. 그동안에 화살 쏘던 애가 화살 맞는 애로 바뀌고 화살 맞던 애가 화살 쏘는 애로 바뀌는 거잖아. 서로 역할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의 역할과 Y의 역할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X 대신 Y, Y 대신 X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역함수를 만드는 거야. 이게 역함수라고. 이거를 이제 다시 Y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주면 그게 정확한 역함수가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X하고 Y를 서로 자리를 바꿀 때 이제 요령이 있단 말이야. 방법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그냥 바꿔놓고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바꿔놓고. 근데 이제 그거는 함수가 이렇게 1차 함수처럼 단순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함수가 복잡할 때는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식을 일단 x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조정을 해. 자, 그래서 2x하고 y를 자리를 바꿔. 그러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제 x는 왼쪽으로 갔고 y는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x를 y로 y를 x로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야. 알겠지? 역함수를 만들 때 처음부터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리를 먼저 해놓고 마지막에 자리를 바꿔주라고. 알겠지?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x하고 y를 자리를 바꾼 거잖아요. x 대신 y, y 대신 x를 썼던 거잖아. 근데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이런 이동 규칙이 있었다고. x 대신 y, y 대신 x를 바꿔주던 규칙이 있었어요. 도형의 이동에서. 그게 무슨 대칭 이동이에요? y는 x 대칭이었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만드는 것이 y는 x 대칭을 만드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원래 함수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지? y는 x 대칭이 돼요. 역함수는. 도형 이동에서 했었지 이거. 그래서 자 어떤 그래프가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온단 말이야. 뭐냐면 자 이렇게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시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문제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란 얘기잖아. 이 만나는 점은 항상 어떻게 푸냐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대로 풀려면 이 역함수를 구해서 그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역함수가 원래 함수에 대해서 뭐의 대칭이라고 그랬어? y는 x의 대칭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y는 2x 플러스 1인데 y는 x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이걸 대칭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얘가 지금 역함수야. 그러면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점은 무엇도 되냐면 함수와 y는 x가 만나는 점도 되는 거잖아요. 그지? 어떻게 이 대칭의 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대칭시키면 여기 이 만나는 점은 이건 안 변한단 말이야. 얘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야. 알겠지? 대칭의 기준점하고의 교점은 이건 안 바뀌어요. 왜냐면 이거 회전을 시켜도 여기 있는 점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문제는 항상 함수와 y는 x의 교점 문제로 바꿔서 푼다고. 역함수를 만들기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이차함수의 역함수를 만들면 있잖아요. y는 x제곱. 그럼 이거를 x는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x는 풀마 루트 y. 무리함수가 나와요. 그러면 함수하고 역함수를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x제곱은 루트 x 이런 걸 풀어야 돼. 이건 지금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만약에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면 x는 풀마 루트 x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이게 역함수를 만들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은 루트 x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럼 요거 제곱시키면 몇 차식이 나오냐면 4차 방정식이 나온다. 4차 방정식 풀고 싶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막 어렵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 문제는 함수와 y는 x의 교점 문제로 변형을 시켜서 푼다. 이것만 있어도 그냥 2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거야. 4차 방정식으로 풀 문제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함수를 해야 돼요. 절대값 함수.
자, 그러면 내용 정리 47페이지를 보세요. 47페이지에 보면은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라고 있지. 이제 이 절대값 기호가 있는 절대값 함수는 이제 이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이게 이제 그 예전에는 1학기 과정에 들어 있었어. 여러분 그 2차 함수 배웠었잖아. 그 2차 함수 할 때 이게 다뤄졌었다고. 근데 이제 지금 와갖고는 이게 또 이쪽으로 지금 옮겨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또 이게 2학년 과정에서도 나오고 막 이랬다고. 그래갖고 이거를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또 책마다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뒤로 따로 빼놨는데 지금 우리 셀에서는 이거를 지금 이 함수편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라는 건 예를 들면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함수를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라고 해요.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는 원칙적으로는 범위를 나누어 식을 만들어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돼 있어. 범위를 나누어 식을 만들어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범위는 어떻게 나누냐면 절대값 이 안이 0이 되는 곳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x-1이 0이 되는 곳. x가 얼마야? 1이죠, 1.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하고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 그 다음에 식을 만들어.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그러면 y는 x-3 이렇게 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을 만들어. 범위 나눠서 식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를 대입해봐요. 그럼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와. 근데 여기는 기울기가 1이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자 여기는 2를 대입해봐.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해. 근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왼쪽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원칙. 그런데 어떤 함수들은 범위를 나누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범위 나누기가 너무 복잡해. 그리고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이 특별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규칙만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는 범위를 나누지 않고 규칙을 이해를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자, 그래서 그 네 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자, 그게 뭐가 있냐면 y는 fx가 있고 y는 f 절대값 x가 있고 절대값 y는 fx가 있고 절대값 y는 f 절대값 x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특징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접근을 해야 돼. 자, 이거는 뭐냐면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거야. 식 전체. 이거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야. 이거는 y에만 절대값이 있어요. 얘는 x하고 y에 각각 절대값이 있어요. 예를 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자. 어, 이것 갖고는 좀 약하겠네.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1과 3을 x절편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자, 요런 모양입니다. 알겠죠? 이 그래프가. 알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냐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러니까 y 빼고 나머지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얘는 x에만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야. 얘는 절대값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얘는 절대값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게 이제 문제라. 이거를 범위를 다 나눠갖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규칙성을 이해하는 게 좋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x축 을 접어 올린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든다는 거냐면 여기 x축 아래가 이 부분이잖아. 이걸 이렇게 접어 올리려고. 그래서 얘가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자, x가 절대값이 있잖아. x가 절대값이 있으면 y축 오른쪽을 왼쪽에 대칭. 이게 규칙이야. y축 오른쪽을 왼쪽에 대칭. 자, 무슨 얘기냐? y축 오른쪽만 보세요. y축 오른쪽만 보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이걸 왼쪽에 대칭을 시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왼쪽에 원래 있었던 부분은 지워버리고 오른쪽을 왼쪽으로 대칭을 시켜. x가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자, y가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x축을 아래에 대칭을 시켜요. x축 위를 아래에.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x축 위는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거를 아래에 대칭을 시키니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x하고 y에 각각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사분면만 그려서 x축, y축, 원점 대칭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여기에서 일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는 여기랑 여기야. 그래서 이것만 그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x축 대칭이면 이렇게 그려지고 y축 대칭이면 이렇게 그려지고 원점 대칭이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거기 그 빙판에다가 이거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번호에는 2번이라고 돼 있어요. 2번. 여기 번호가 지금 이게 내가 1번을 잘못 잡아놔가지고 이게 2, 3, 4, 5야. 그래서 2번 옆에다가는 이 그래프, 3번 옆에다가는 이 그래프, 4번 옆에다가는 이 그래프, 5번 옆에다가는 이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돼요. 제일 위에다가는 이걸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야.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거를 2번에서는 이렇게, 3번은 이렇게, 4번은 이렇게, 5번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합시다. 가슴을 몰라. 어? 자, 내용은 내용은 자, 절대값 x-2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3. 자, 이거는 이제 그 원칙대로 하는 거야. 더미를 나누어 식을 만들어 그래프를 그린다고 원칙대로. 자, 그러면 어디가 기준이냐면 절대값 r이 0이 되는 곳이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3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2가 기준인데 범위를 어떻게 나누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고. 자, 그러면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게 둘 다 양수야. 그러면 그냥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y는 x-2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냥 나오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러면 이때는 이 x-2는 음수고 x 플러스 3은 양수예요. 그러면 음수가 되면 부호가 밖에서 나온다고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y는 5가 되고 자, 이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야. 그러면 둘 다 부호가 밖에서 나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나누어 식을 만들어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돼.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거는 2 이상이잖아. 그래서 2를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5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2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y는 5야. 그러면 y는 5라는 직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뭐 이렇게 나올 때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려져요.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래서 5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6 빼기 1이라서 여기도 5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왼쪽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자, 이거 적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놈이에요. 그쪽 그 처음 그 10점들이 소수점으로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냥 푸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잖아요. 맞잖아. 주로 이번에는 열심히 해보자. 이거도 적었어? 적어야 바로. 어디 왜 이렇게 나가서 공부하겠어?
준혁이가 눈이 안 보여서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이는 그냥 뽑자. 보지 마라. 요새 그저 눈을 그 인공눈으로 이렇게 바꾸는 수술이 있잖아요. 제가? 그게 100억 정도 돼. 네? 100억 정도 들어. 그러면 이제 그 카메라하고 뇌를 바로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전선을 밖으로 빼는 거야. 아, 그건 좀 그러니까 아직은 그 안까지는 안 들어가. 근데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게 어느 정도냐? 그냥 형체만 보여. 눈 안 보이는 사람 글씨를 보면 아예 안 보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네, 그 100억은 좀 선 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지금 현대 기술이야. 그러니까 야, 준혁이 눈이 아무리 안 좋아도 보이잖아. 준혁은 100억짜리다. 100억이 아니지. 아니, 그거 한 세상이네요. 10배, 100배 비싼 눈이야. 그거를 버리라 그러면 큰일 나지. 그렇다 준혁이 준혁이는 실력이 그냥 이제 그게 문제가 그거잖아. 카메라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뇌에 인식시키는 기술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카메라 봐봐 얼마나 잘 보여. 근데 그게 뇌 속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아, 경훈이가? 감사합니다. 그래. 만약에 이제 그거를 지금 한 100억쯤 하는데 한 1000만 원대로 이렇게 낮추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잘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세계 대통령 되는 거지. 그 100억이니까 한 1억은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잖아. 야, 그 세계 대통령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 예를 들면 뭐 대머리 치료제? 탈모야. 그래, 그 탈모야 있잖아요. 아, 그게 그 진행을 늦춘다. 아니, 진짜로 그 대부분의 사람이 머리가 나는 그 약이 그런데요? 그거 다 과장이야. 아, 그래요? 이거 만들어. 아니, 난왜 만들고? 야, 그다음에 암 치료제. 알약 하나 먹었더니 암이 다 나았다. 뭐 세계 대통령 아니? 세계 대통령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하나의 나쁘지 않은데? 자, 그러면 이제 예제 1번부터 또 해보자. 다음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y는 절대값 x-1.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x축 아래를 접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식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 식을 만들 때는 절대값을 없애고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아래를 접어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원래 y-이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 x축 아래를 없애고 이렇게 접어 올린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절대값 함수의 규칙을 이용을 해서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그래프는 있잖아요. x에만 절대값이 있잖아. x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y축 오른쪽을 왼쪽에 비칭이지. 그래서 일단은 원래 그래프는 절대값을 없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려보고 그러면 얘는 y절편이 1이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y축 왼쪽을 없애고 이 오른쪽을 대칭을 시켜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자, 3번 그래프는 y에만 절대값이 있잖아요. y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x축 위를 아래에 대칭이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절대값이 없는 y는 x 마이너스 2 이걸 그려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단 말이지.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x축 아래를 없애고 위를 아래에 대칭.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자, 4번에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는 4 그러면 이거는 x하고 y의 각각 절대값이 있잖아. 이거는 일사분면만 그려서 x축, y축 원점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을 없애고 x 마이너스 y는 4. 이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y에다 0을 대입하면 x는 4가 나와. 그러니까 x절편이 4고 x에다가 0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4가 나와.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4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알겠죠? 근데 그 그래프를 일사분면만 그리라고요. 여기만 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x축 대칭을 한번 시키고 y축 대칭을 시키면 여기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만약에 절대값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보시면 좀 안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그러면 이거를 절대값을 붙여놓으면 대칭이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호수에 비친 산, 호수에 비친 산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내가 우리 그 내용 정리 앞에 표지를 한번 보세요. 내용 정리 표지가 다 호수에 비친 산인데 이거는 호수가 반듯하지가 않죠. 지금 그게 이 호수에 비친 산이 여러 항문에 들어가 버려갖고 그런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예요. 뭐요? 호수에 비친 산. 이게 y의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알지? 자연이 만든 함수의 그래프. 와, 너무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여기 산이 좀 있어요. 이것도 호수에 비친 산이야. 그 이미지예요, 전부 다. 근데 이게 좀 힌트를 좀 좋은 걸 써야 되는 원래 그걸 나타내려고 전부 이 그림만 찾아갖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는 건데 하필이면은 1학년 2학기 거에다가 이게 딱 안 맞는 걸 넣었네. 이게 힘들었는데 이게 사실 어디에 그 정확하게 들어가는지가 그게 부정확해. 쌤, 이거 2학년 때 나오는 거예요? 2학년 때 나와요? 2학년 때도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럼 수학이 좀 일찍 나오나? 자, 그럼 이제 센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자. 자, 센 75페이지.
자, G 서클 F6을 구하죠. 그럼 이거는 GF6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어떤 규칙이냐면 F에 의해서 6이 간 곳이야. 그럼 F에 의해서 6은 어디로 갔어요? A로 갔지. 그럼 이거는 GA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G에 의해서 A가 간 곳이에요. 그럼 G에 의해서 A는 어디로 갔어요? 여기요. A는 6으로 갔죠. 그래서 6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G 서클 F8. 그럼 이거는 GF8로 쓸 수가 있지. 그러면 F에 의해서 8은 어디로 가나요? 뒤요. D로 가지. 자, 그러면 G에 의해서 D는 어디로 가나요? 여기요. 6으로 가지. 그래서 얘도 6이 됩니다. 자, F 서클 GB. 그럼 이거는 FGB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G에 의해서 B는 어디로 가요? 8로 가고 있지. 그러면 F에 의해서 8은 어디로 가요? B로 가고 있지. 자, F 서클 GC. 이거는 FGC로 쓰면 되잖아. 예. 자, 그러면 G에 의해서 C는 어디로 가요? 이요. 2로 가고, F에 의해서 E는 어디로 가요? B로 가지.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자, 이제 합성함수를 식으로 만드는 문제예요. 식으로. 자, F는 3x-1이고 gx는 x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면 G 서클 F는 gfx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fx가 지금 3x-1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gx라는 규칙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제곱을 해달라는 규칙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괄호 안에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답이야. 자, 이제 F 서클 G. 그러면 GX가 되는 거지. 그런데 GX가 X제곱이지. 그러면 FX제곱은 뭐냐? 지금 FX가 3x-1이야.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거에 3을 곱하고 1을 빼시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거에 3을 곱하고 1을 빼시오.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자, 448번 F 서클 F. 그럼 이거는 FX라고 쓸 수가 있고요. FX가
3x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제 이거는 이 3x 마이너스 1을 3을 곱하고 1을 빼달라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 9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G 서클 G 이거는 GDX예요. 그런데 GX가 X제곱이야. 그러면 G라는 거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또 제곱하라는 얘기야. 그럼 X제곱의 제곱이죠. 그러면 X의 4제곱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F 서클 G 서클 H는 F 서클 G 서클 H가 됨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아까 이게 결합법칙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합법칙의 성립함을 직접 문제를 풀어서 확인을 해보자. 지금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F 서클 G 서클 H를 계산을 해보자고.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먼저 F 서클 G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얘가 먼저니까 가로가 있어서. 그럼 이거는 FGX가 되는 거잖아. 근데 GX가 2x-1이지. 그러면 F2x-1 이렇게 돼요. 그러면 F2x-1이라는 건 여기 x를 이 2x-1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러면 2x-1 그리고 플러스 2니까 2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F 서클 G HX잖아요. 그러면 F 서클 G HX가 X제곱이잖아요. 그러면 F 서클 G X제곱은 F 서클 G가 2X니까 여기 X를 X제곱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래서 X제곱 이렇게 돼. 영훈이 뭐 문제 있어? 그래? 그러니까 F 서클 G를 열심히 계산을 하면은 2X가 나와. 그러면 F 서클 G HX를 계산을 해주면 돼. 근데 그 HX가 X제곱이니까 X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든다. 자, 이번에는 이제 F 서클 G 서클 H를 계산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 G 서클 H를 먼저 계산을 해요. 여기에 가로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G H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G HX가 지금 X제곱이죠. 그럼 GX제곱은 여기 G의 X에다가 X제곱을 넣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f g 서클 h x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g 서클 hx가 이거야. 그래서 이게 f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x를 이걸로 바꾸란 얘기야.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2x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f서클 g를 먼저 계산을 하든 g서클 h를 먼저 계산을 하든 같은 답이 나온다.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단 말이야. 가로로 옮기더라도 같은 답이 나온다. 자, 1번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대응관계를 완성하시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누구 화살을 쏠 차례야? 4가 화살을 쏠 차례죠. 근데 이제 다른 애가 맞춘 애는 쏘면 안 되잖아. 그럼 4는 누구를 쏴야지? 2를 쏴야지. 이게 완성시킨 거야. 그 빈자리를 채워줘. 자, 2번 이 함수에서 f2 플러스 f2 플러스 2를 구하시오. 자, f2 그러면 f에 의해서 2가 간 곳이야. 그럼 f에 의해서 2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1로 가고 있죠. 자, f 인버스 A는 f 인버스에 의해서 2가 간 곳이야. 그럼 f 인버스는 이제 방향을 바꾼 게 f 인버스잖아. 그죠? 그럼 f 인버스에 의해서 2는 어디로 가나요? 4로 가죠. 그래서 답이 5가 나옵니다. 자, 3번 f 인버스 A, f 인버스 3이 3일 때 A를 구하시오. 자, f 인버스 3을 계산을 해보자고. 그러면 f 인버스에 의해서 3이 간 곳이야. 그러면 f 인버스에 의해서 3은 어디로 가나요? 아, 이리로 가요. 네, 1로 가지. f 인버스에 의해서 3은 1로 가죠. 근데 이게 1이야. 그러면 f 인버스 A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f 인버스에 의해서 2로 간 것이 뭐냐 이거야. 1이죠. 그래서 A는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자, f 인버스에 의해서 A가 2로 갔잖아요. 어? f 인버스에 의해서 지금 A가 2로 갔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F에 의해서는 뭐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걸 다시 반대로 바꾸면 뭐가 어디로 가? 2가 A로 간다는 얘기지. F 인버스에 의해서 A가 2로 간다는 거는 F에 의해서는 2가 A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답은 지금 1이고. 그래서 F 인버스에 의해서는 A가 2로 간다고 했을 때 F에 의해서는 2가 A로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냐면 F2는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는 A를 이쪽에다 쓰면 되겠지? 그럼 이게 어떤 게 성립되냐면 잘 봐. 여기서 A를 놓아줘. 대신에 2를 잡아가도. A를 풀어주는 대신에 2를 잡아가도 돼. 또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2를 풀어주고 대신 A를 잡아가도 돼. 이게 성립이 돼요. 그래서 풀어주고 잡아가줄 때 인버스를 붙였다 뗐다 하면 돼. 이렇게 만들어서 풉니다. 자, 452번을 풀 때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인데 f 인버스 3은 a일 때 a를 구하시오. 그러면 원래대로 풀자면 이게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3을 대입해라 그 말이잖아. 근데 그렇게 안 푼단 말이지. 어떻게 풀어? 3을 놔주고 대신 a를 잡아. 그러면 3은 f a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f에다가 a를 대입하면 3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3이야. 그래서 a는 1. 이렇게 답을 줬다. 자, 453번 f 인버스 a는 5. 그럼 이것도 풀어주고 건너서 채워요. 그러면 a는 f5가 되잖아. 그럼 f5는 여기다 5를 넣으라는 얘기야. 5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자, 이제 y는 2x 플러스 3에서 역함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x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그래서 2x하고 y를 자리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는 2분의 1y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x를 y로 y를 x로 보죠. 그럼 이게 우리가 찾는 역함수가 된다.
자, F 인버스 1을 구하시오. 그러면 F를 반대로 돌렸을 때 1은 어디로 가나요? 반대로 돌렸을 때 1은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지. 자, F 인버스 3. 인버스 두 개가 부딪히면 없어진다 그랬지? 예. 그럼 이거는 F3이야. 그럼 F에 의해서 3은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자, F 서클 F 인버스 5. F하고 F 인버스하고 합성을 시키면 항등함수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항등함수 5 이렇게 되니까 그냥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인버스에서 5는 어디로 가고 F에서 2는 어디로 가는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함수하고 역함수가 나오면 이게 그대로 나와요. 자, 이것도 함수하고 역함수가 합성돼 있잖아. 그러면 그대로 나와. 네. 자, 이제 460번은 역함수의 그래프를 y는 x를 이용하여 그리시오. 이렇게 돼 있죠? y는 x를 이용하지 말고 그냥 역함수 구해서 그리세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역함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거를 x는 뭐가 나오도록 바꾼단 말이야. 그러면 2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요.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전부 2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y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럼 마지막에 x를 y로 y를 x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이거 그래프 그리라고. 자, 그러면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x절편이 2야.
자,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 문제가 있습니다. y는 x하고 fx하고 그래프를 이제 그려놓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가 생각되냐면 이 y는 x 위의점에서 이 a, b, c, d랑 만나는 곳이 있어요. a, b, c, d랑 만나고 있잖아. 이 점에서 x 좌표와 y 좌표는 항상 같아요. 왜냐면 얘가 y하고 x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c가 되고 여기는 d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거기 지금 빈칸을 채우세요. 오늘은 안 쉬워지네. 안 쉬워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FC를 생각을 해보자. FC. 그래프에서 FC. 그래프에서 FC는 뭐냐면 C에서 출발해서 F를 만나서 간 곳이야. 아까 이 한살표 그림에서는 F에 의해서 C가 간 곳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에서는 C가 F를 만나서 간 곳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C가 이 노란 선이 F잖아. F를 만나서 간 곳은 어디야? D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 인버스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버스가 붙어도 C가 F를 만나서 간 곳은 변함이 없어요. FC든 F 인버스 C든 C가 F를 만나서 간 곳이야. 그런데 문제는 출발하는 C가 인버스가 붙으면 Y축에서 출발해요. 그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C에서 F를 만나서 간 곳. 어디로 가? Y축의 C에서 출발해서 F를 만나서 간 곳. 어디로 가? B로 갔어. 자, 그러면 F 인버스 D. 그러면 이거는 D에서 출발해서 F를 만나서 간 곳인데 인버스가 붙어 있으니까 Y축의 D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야. 그럼 D에서 출발해서 F를 만나서 어디로 갔어요? C로 갔어요. 오, 잠깐만 봐. 자, 여기 465번을 보면 fx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게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잖아. 그러면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원래는 역함수를 구해서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함수와 y는 x가 만나는 점으로 바꿔서 풀라고 그랬어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문제는 함수와 y는 x의 교점 문제로 바꿔서 풉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6은 x가 되니까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6이 돼서 x가 마이너스 2가 돼. 근데 여기서 이제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고 그랬어. 그럼 이거는 교점의 x좌표잖아. 근데 이게 y는 x하고의 교점이 되면은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아져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y는 x하고 같다고 하고 풀어서 이쪽을 구해주면 된다. 자, 이제 469번.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1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거는 x하고 y에 각각 절대값이 있으니까 일사분면만 그려서 x축, y축 원점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을 없애고 식을 만들어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그 x, y에다 0을 넣어요. 그렇지. 그래서 y에다가 0을 넣으면 x는 뭐가 나와요? 이게요. 1이 나오죠. 그럼 이게 x절편이야. y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 x에다 x에다가 0을 넣어? 그러면 y는 얼마가 나와요? 1이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치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그 직선 중에서 일사분면만 그린다고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를 x축 대칭을 시키고 y축 대칭을 시키고 원점 대칭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흔들아, 참말로 나오지? 지금 추가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밖까지 안 나왔는데 저쪽에 에어컨을 켜니까 여기 참말로 나와. 자, 471번을 보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별한 네 가지 형태의 식이 아니에요. 그 네 가지가 되려면 y를 제외한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다거나 x의 절대값이 전부 있다거나 y의 절대값이 있다거나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x 중에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잖아. 이거는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란 말이야. 보통의 경우. 그러면 원칙대로 풀어야 돼. 범위를 나눠서 식을 만들어 그래프를 그린다고. 알겠죠? 그러면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절대값 r이 0이 되는 곳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냥 x만 있으니까 0이 기준이야.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이제 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그러면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돼서 y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자, x가 이제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돼.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3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네. 자, 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식을 만들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어디서 이게 나눠졌냐면 0을 기준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여기에 0을 대입해봐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2x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가 양수라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3이 돼. y는 하고 숫자가 나오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찾고 있는 그래프.
자, 487번 보자. 487번 이제 79페이지.